마그네슘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 이 방법으로 5초 만에 없애는 법. 최근에 저는 다리에 쥐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으로 쥐를 잡았습니다. 저는 1966년생입니다. 평소 몸 관리를 하는 편이라 아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없는 건강한 남성입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거나 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갑자기 종아리에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종아리 근육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옆에 자던 배우자는 놀라서 깨고 주무르면 좀 나아지나 싶다가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시 반복되는 그 공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은 매일 밤 이런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1번 악 소리 지르며 종아리를 미친 듯이 주무른다. 2번 약국으로 달려가 마그네슘을 사 먹는다. 만약 여러분이 1번이나 2번을 선택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내 다리를 망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며칠 전 72세 등산 마니아 박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던 박 어르신. 이분이 왜 마그네슘을 3통이나 드시고도 낫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딱 2주 만에 완벽하게 꿀잠을 자게 되셨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쥐를 단 5초 만에 잡는 법부터 의사들만 아는 진짜 위험한 신호 구별법까지 싹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저랑 같이 박 어르신의 비밀을 파헤치러 가보시죠. 박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분 동네 뒷산 날다람쥐로 불릴 만큼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눈밑은 퀭하고 걸음거리는 힘이 하나도 없으셨죠. 알고 보니 2달 동안 매일 밤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TV에서 하도 눈 떨리면 마그네슘, 쥐 나면 마그네슘 하니까 약국 가서 제일 비싼 걸로 3종류나 사 드셨대요. 그런데 결과는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만 더부룩하고 쥐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센서 고장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근육에는 엑셀 즉 수축과 브레이크 이완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젊을 땐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작동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쉬어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장난 센서가 제멋대로 달려 하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잘 때 우리 발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축 처지죠. 발레리나처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족저굴곡이라고 하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제일 짧아집니다. 이미 짧아져서 터질 것 같은 근육의 고장. 난 센서가 수축해 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근육이 나 더 못 줄어드는데 하다가 빠까 하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센서가 오작동한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3가지. 그래도 박 어르신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단순한 센서 고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 이건 영상 끄고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쥐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첫째, 한쪽 다리만 퉁퉁 붓고 뜨겁다. 이것은 심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쪽 다리 굵기를 비교해 보세요. 쥐가 났는데 한쪽만 붓고 만져봤더니 핫팩처럼 뜨끈뜨끈하다. 이건 혈관 속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긴 겁니다. 이때 아이고 시원해라 하면서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립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둘째, 다리가 차갑고 맥박이 안 잡힌다. 이것은 말초 동맥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창백해요.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원래는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정상인데 아무 느낌이 없다. 이건 피가 안 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셋째,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스물스물 전기가 찌릿찌릿.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진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속 도파민 문제입니다. 쥐 잡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박 어르신은 다행히 다리가 붓지도 차갑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이건 약 먹을 게 아니라 딱 5초면 해결됩니다. 본론 3초 만에 통증 삭제 기적의 솔루션.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밤 자다가 하고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이미 돌처럼 굳은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 다 찢어집니다. 다음날 멍들고 더 아픈 이유가 그거예요. 대신 우리 몸의 신경 스위치를 이용할 겁니다. 준비물은 여러분의 손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상호 억제법으로 발가락을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면 뒤쪽 종아리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소처럼요. 쥐가 나면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기세요. 손이 안 닿으면 수건을 걸어서라도 당기세요. 돼야 나 앞쪽에 힘쓰고 있으니 뒤쪽 힘 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생리적 법칙이라 무조건 통합니다. 두 번째, 인중자극법 비상 버튼을 꼬집어요. 너무 아파서 발가락 잡을 정신도 없다? 그럼 코와 입술 사이 인중을 꼬집으세요. 세게 으악 소리 날 정도로 꽉 누르거나 꼬집으면 우리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통증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뇌가 여기가 더 급하네 하면서 다리 쪽 통증 신호를 잠시 차단해버려요. 마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더 큰 방송으로 덮어버리는 원리죠. 박 어르신이 이 방법 배우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립디다. 아내도 안 깨우고 혼자 해결했습니다. 본론 4평생 쥐 안 나는 예방 루틴. 오징어국 쿠션 이불. 급한 불은 껐으니 이제 불이 안 나게 해야겠죠? 박 어르신이 마그네슘 3통 다 끊고 한 달에 한 번 쥐 날까 말까 하게 된 비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딱 3가지만 바꾸세요. 첫째, 식탁 위를 바꿔라. 마그네슘 말고 타우린 앤드 비타민 B 신경 센서 고친다고 했죠? 센서 수리하는 데는 비타민 B1, B12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근육 피로 회복제인 타우린. 이건 어디 맞냐? 바로 오징어, 조개, 낙지입니다. 비싼 약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시원하게 오징어국 끓여 드세요. 그게 천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둘째, 이불을 바꿔라. 무거운 솜 이불은 박 어르신 댁 가보니 옛날 목화솜 이불 엄청 무거운 거 덮고 계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게 밤새 발을 꼭 누르니 쥐가 안 나겠습니까?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세요. 발이 편해야 종아리가 쉽니다. 셋째, 잠자리를 바꿔라. 발목 쿠션. 이건 제 특급 영업 비밀인데 주무실 때 발목 밑에 쿠션 하나만 받치세요. 발이 심장보다 살짝 높아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발목이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밤새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쥐 났을 땐 주무르지 말고 발끝 당기기, 그리고 인중을 거침없이 꼬집고 누르기. 마그네슘보다 오징어국을 자주 드시고 발목 쿠션을 사용하세요. 얼마 전에 박 어르신이 다시 오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시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사는 게 다 즐겁네요. 여러분,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발목 쿠션 하나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엔 오징어국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의 쥐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꿀잠 예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기운 팍팍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도 말리는 건강검진, 내 돈 지키고 건강 찾는 호구 탈출 비법, 제일장 건강검진, 그것은 쇼핑인가 고행인가?
대한민국 중년의 건강지킴이 포니입니다. 형님, 누님들, 요즘 단톡방에서 야, 너 이번에 어디서 검진 받냐? 거긴 뷔페가 잘 나온다더라. 이런 대화 나누시죠? 아니, 우리가 밥 먹으러 검진 가나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의사들도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검진이 있다. 이거죠. 비싼 돈 들여서 내 몸에 방사선 샤워를 시키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포니가 아주 쉽고 위트 있게 뼈 때리는 조언 들어갑니다. 지갑 딱 붙으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2장 알짜배기만 쏙쏙 호구 탈출 넘버원. 첫째 나랏돈은 일단 쓰고 보자. 가성비 끝판왕 국가검진. 자, 우리 형님, 누님들, 나라에서 날아오는 고지서 귀찮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죠? 그거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아주 기가 막혀요. 20살 넘으면 자궁경부암, 40살 넘으면 위내시경, 유방암 검사, 이거 다 공짜거나 껌값입니다. 50살 넘으면 대장암 검사하라고 통 하나 주죠? 에이, 귀찮게 변을 어떻게 받아 하시는데 그거 하나로 큰 병 막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나라에서 해주는 건 가성비 검사거든요. 많은 사람이 걸리고 빨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만 딱 골라놓은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남들 다 하는 비싼 패키지 끊기 전에 나라가 주는 혜택부터 싹싹 긁어먹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둘째, CT는 요약본, MRI는 정밀 분석.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CT랑 MRI 얘기 좀 해볼게요.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게. CT는요, 책으로 치면 줄거리 요약본이에요. 한 3분이면 우리 몸을 쫙 훑어줍니다. 빠르고 싸고 최고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방사선이 좀 나와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데 매년 찍으면 내 몸이 빛날지도 몰라요. 반대로 MRI는요? 이건 특정 페이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방사선도 없고 아주 안전한데 문제는 비싸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포니의 추천. 일단 CT로 산 전체를 훑어보세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요? 여기 바위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그때 MRI로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난 제일 비싼 MRI로 전신 다 할래 하는 건 동네 뒷산 가는데 히말라야 등반 장비 풀세트로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 아까워요. 셋째 의사도 절레절레. 이건 제발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 쓰고 몸 버리는 검사들. 1. PT-CT PET-CT. 이거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이 찍는 거예요. 일반인이 건강 확인한다고 찍기엔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아요. 찍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랑 접촉도 피해야 할 정도라니까요. 암 예방하려다 방사선 노출되는 꼴입니다. 2. 심장 초음파 엔드페 기능 검사.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찬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요 하고 매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술 앞둔 거 아니면 굳이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비싸기만 오질나게 비쌉니다. 3. 정상인데 매년 찍는 복부 CT. 작년에 찍어서 깨끗하다는데 올해 또 찍는다? 이건 그냥 병원에 기부하시는 겁니다. 23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제3장 건강은 검진이 아니라 관리다. 자, 형님, 누님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1년에 한 번 피검사, 소변검사는 무조건 하세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 흰 쌀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20대부터 하세요. 대장 내시경, 3040대면 한 번쯤 하시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챙기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평소에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포니 영상 보면서 깔깔 웃는 게 보약입니다. 건강검진에 너무 집착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몸에 더 해로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다음에도 포니가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릴게요. 그 손 당장 멈춰. 7억짜리 마사지의 비극? 못 버거네. 누가 목 좀 꽉꽉 눌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서 무심코 목덜미 주무르고 계시지 않나요? 아, 시원하다. 역시 꼭꼭 눌러야 제맛이지. 하면서요. 잠깐만요. 스톱. 지금 그 손 당장 내리세요. 농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이 느낀 그 시원함이 인생의 마지막 시원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그곳이 사실은 뇌로 가는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자폭 버튼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건강하세요 하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동네 마사지샵 갔다가 졸지에 7억 2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게 된 김 사장님의 실제 사건 파일,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들끼리만 공유한다는 혈관 회춘 비밀까지 탈탈 털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탁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도 클릭 한 번에 10년씩 젊어질 겁니다. 자,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1. 사건의 재구성 네모간에 시한폭탄이 산다. 자, 사건 파일 1번.
서울에 사시는 62세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뒷목이 당기니까 어이 김군 여기 목 좀 시원하게 비틀어봐 하고 동네 샵에 가셨죠. 마사지사가 목을 탁탁 치고 꼭꼭 누르는 순간 김 사장님은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들은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뇌경색. 목혈관 안에 얌전히 붙어있던 피떡 즉 혈전이라는 놈이 마사지 충격에 깜짝이야 하고 떨어져 나와서 내로 가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김 사장님 지금 6개월째 왼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고 계세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매달 간병비만 300만원. 앞으로 20년을 더 사신다면 300만원 12달 20년 하면 무려 7억 2천만원. 마사지 한번 잘못 받았다가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목 양옆에는 경동맥이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내로 가는 피의 80%가 여기로 배달돼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 파이프 안에 그러니까 기름때가 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밖에서 꼭꼭 누르거나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녹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심하면 혈관벽이 찍하고 찢어집니다. 전문 용어로 경동맥 박리라고 하죠. 대한신경과학회 통계를 보면 목 마사지 받다가 뇌경색 오는 사람이 매년 15%씩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발 목이 뻐근하다고 뼈소리 나게 꺾거나 마사지기로 목 옆을 두두두두 하지 마세요. 그건 시원한 게 아니라 뇌세포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아낸 뇌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이 무서운 놈이 사실은 되게 소심한 성격인 거 아세요? 처음부터 나 터진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소심하게 나 갈 거야. 진짜 간다 하면서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에이 피곤해서 그래 하고 무시하니까 삐져서 확 터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미니 뇌졸중 혹은 일가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전구가 나가기 전에 깜빡깜빡하죠.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뚫린 거예요. 이 깜빡임을 무시하면 3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가 옵니다. 자,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저랑 같이 1분 자가진단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나로 7억 버는 겁니다. 첫째, 양팔 들기 테스트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눈 감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10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한쪽 팔이 스르르 힘없이 내려간다. 혹은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이건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팔을 놓친 겁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병원 가시길 추천합니다. 둘째, 이하고 웃기 테스트 거울 보면서 이하고 건치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한쪽의 꼬리는 올라가는데 반대쪽은 축 처져 있다. 이건 썩소가 아니라 마비입니다. 셋째, 말하기 테스트 오늘 날씨 참 좋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게 나오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건 혀가 꼬인 게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고장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잠깐 쉬면 낫겠지 하지 마시고 즉시 119 누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 4시간 반.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3. 해결사 알려드립니다. 78세 할머니를 68세로 되돌린 회춘 푸드 4인방. 아니 이 양반아 목도 뻐근한데 마사지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하고 화내실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사지보다 더 시원하게 혈관을 뚫어주는 먹는 마사지기 4가지를요. 실제로 서울 성북구의 78세 김 할머니가 혈관이 50%나 막혀 있었는데 약과 함께 이 4가지를 6개월 드시고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지셨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차트 보고 기계가 고장났나 했을 정도래요. 첫 번째, 뇌를 닮은 녀석 호두 까보면 뭐랑 똑같이 생겼나요? 네, 뇌랑 똑같죠. 옛말에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호두 속에 좋은 기름은 혈관 청소부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호두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16%나 줄고 기억력은 18%나 좋아진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선 치매 위험을 40%나 낮춘대요. 꿀팁입니다. 그냥 드시지 말고 하루 3알 소화 안 되시면 물에 4시간 불려서 드세요.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 노동자의 바카스 양파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뭘 먹고 그 무거운 돌을 날랐을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내는 강력한 수세미입니다. 여기서 꿀팁 또 방출합니다. 양파 껍질 그냥 버리시죠?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알맹이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수십 배 많아요. 껍질만 모아서 차로 끓여 드세요.
돈 한 푼 안 드는 공짜 보약입니다. 세 번째, 요강을 뒤집는 힘. 복분자 이름부터가 이 요강을 뒤집는다는 뜻이죠. 복분자의 검붉은 색깔,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건데 혈관의 녹을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북대 의대 연구 결과 혈관 탄력도가 31%나 좋아졌대요. 눈 침침하고 뒷목 당길 때 복분자즙 드세요. 복분자주는 아닙니다. 절대 술은 안 됩니다. 네 번째, 기름은 기름으로 씻는다. 좋은 기름, 삼총사 기름때 묻은 그릇 물로 닦이나요? 아니죠. 기름으로 닦아야죠. 우리 혈관 속 기름때도 좋은 기름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들기름입니다. 한국인의 자존심. 오메가3 폭탄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갈 딱.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지중해 장수 비결이죠. 뇌졸중 위험을 35%나 낮춘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열에 강해요. 그러니 튀김이나 부침개 할 때 식용유 쓰지 말고 이거 쓰세요. 4. 충격 반전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독극물?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뛰어가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일반 식용유입니다. 아니, 다들 쓰는 건데 왜 그래? 하시겠지만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기름을 한 방울까지 쫙쫙 뽑아내려고 헥산이라는 화학약품을 씁니다. 휘발유 성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 고온으로 끓이고 탈색하고 영양소는 다 죽고 염증 유발 물질만 남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도 일반 식용유 많이 쓰는 집이 심혈관 질환이 2.7배나 높았대요. 명절 선물 세트로 들어온 식용유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비누 만들 때 쓰세요. 내 혈관은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 마사지 3초만 참자. 그 손이 치력을 날릴 수 있다. 깜빡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그게 내가 보내는 마지막 카톡이다. 호두, 양파, 복분자, 좋은 기름. 이 네 가지가 당신의 혈관을 10년 되돌린다. 여러분, 목이 뻐근한 건 주물러 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 좀 쉬게 해달라, 피 좀 통하게 해달라는 뇌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작정 주무르는 대신 따뜻한 양파 껍질차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걷기 운동 어떠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머, 나도 목 자주 주무르는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건강하자라고 딱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제가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맨날 아이고 뒷목이 하시는 남편분, 아내분, 친구분 카톡방에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그 공유 버튼 한 번이 사람 하나 살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의사들이 꽁꽁 숨겨둔 건강 꿀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버티다 문득 거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중년의 몸을 다시 일으킨 5가지 생존 루틴.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체력 잔고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시작한 하루 10분의 기적. 은퇴 후 병원비로 다 쓰기 싫다면 지금 보세요. 돈 들이지 않고 내 몸을 가장 확실하게 갱신하는 법. 김부장처럼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내 몸 살려낸 아침 습관. 조직의 부속품처럼 달아버린 느낌 혹시 받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길이 때로는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몸 하나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건 거창한 약도 비싼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멘탈과 체력을 동시에 회복시킨 작지만 확실한 생존 기록을 나눕니다. 통장의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단단하게 만든 내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0분 걷기와 따뜻한 물 한 잔. 이 사소한 습관이 제 혈압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변화를 확인하세요.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찌릅니다. 이불을 걷어내려는데 몸이 천근만근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푸석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 부하 직원들의 미묘한 무시,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대출금 고지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명치 끝이 뻐근하게 조여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 소리가 내 인생의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남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거대한 도시의 부속품으로 달아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양복 바지는 허리가 꽉 끼어 숨쉬기조차 불편하고 구두 굽은 한쪽만 달아 비스듬해져 있습니다. 마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점심으로 때운 자극적인 찌개 냄새가 속에서 올라오고
오후 2시만 되면 쏟아지는 식곤증에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커피를 3잔째 들이켜보지만 카페인으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할 뿐 피로는 가시지 않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이 드라마 속 김부장 그 자체입니다. 언제부턴가 소화제를 달고 살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수천 번 되뇌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등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기만 했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문득 거울 속의 낯선 중년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혈된 눈,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동자.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뒤에 서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직장도 결국 내 몸이 버텨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회사는 나를 대체할 부속품을 언제든 찾겠지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 몸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우주입니다. 그동안 나는 속도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인 나라는 집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단순히 힘들다는 투정이 아니라 제발 좀 살려달라는 내 몸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갈고 정비를 하는데 하물며 100년을 써야 할 내 몸을 나는 너무나 혹사시키고 방치해 왔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내 몸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가장다운 그리고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아주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본이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비싼 영양제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무너진 내 몸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5가지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넣어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새 말라버린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공급하며 자고 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차가운 냉수가 주는 자극 대신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그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곧게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구부정하게 말린 어깨를 펴고 정수리를 천장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바로 세웠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코어 운동이 되었습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에는 무조건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걸었습니다. 사무실의 탁한 공기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바람을 맞으며 굳어있던 다리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허벅지에 전해지는 뻐근한 자극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넷째, 오후 2시 습관적으로 찾던 믹스커피 대신 심호흡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머릿속을 꽉 채운 스트레스를 비워냈습니다. 짧은 3분의 호흡만으로도 뇌가 맑아지고 솟구치던 혈압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0분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을 위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폼롤러 위에 등을 대고 누워 굳은 근막을 풀어주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나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알리고 저녁 시간만큼은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집안일의 일부를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자 거짓말처럼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이던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하루 30분도 안 되는 투자였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했습니다. 나는 오늘 버티는 대신 숨쉬기를 택한다. 몸의 감각이 살아나자 마음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나 짜증으로 치부했을 감정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위축감을 느끼는구나. 과도한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사의 질책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욱하는 대신 한 번 깊게 호흡할 수 있는 마음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호흡의 순간에 나는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내면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고요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보도블록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단단한 땅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김 부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도 경제적인 압박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몸과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난파선이 아닙니다. 파도를 타고 넘을 줄 아는 튼튼한 닻을 내린 배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단단해지니 웬만한 시련이나 스트레스는 튕겨낼 수 있는 탄력성이 생겼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지만 이제는 그 불안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바로 서면 내 세상도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직함, 통장 잔고, 아파트 평수가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하지만 그 모든 외피를 벗겨내고 남는 최후의 실체는 결국 내 몸 하나뿐입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모래성처럼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몸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상사의 눈치보다 거래처의 요구보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내려놓고 녹슨 갑옷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 10분 나를 위해 숨 쉬고 걷고 물을 마시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당신을 가장 위대한 가장으로 그리고 존엄한 한 인간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중년의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키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을 믿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본입니다. 이 땅의 중년 가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더 먹어서입니다. 2주 만에 몸을 리셋하는 비우기의 기적. 아침 식사가 보약?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잡고 당뇨 고혈압 탈출하는 2주 식단 공식 CCA 주스의 위력.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시리얼, 우유, 아니면 정성껏 차린 밥상. 혹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더 피곤하거나 금방 허기가 지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가족들 아침은 다들 황제처럼 맛있게 먹어야 먹어요? 한다. 네, 삼시세끼가 할머니, 보약이다라는 우리 손주 말을 최고.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현대의학의 데이터와 수만 명을 치유한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현대인들이 아픈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어서 몸이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6분만 끝까지 보세요. 이미 검증된 2주 몸 리셋 공식을 통해 당신의 지긋지긋한 뱃살과 만성, 염증을 뿌리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우리는 자꾸 아프고 살이 찌는가? 우선 우리가 왜 살이 찌고 병에 걸리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 모든 대사 질환의 뿌리는 하나라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많이 먹다 보니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질려버린 겁니다. 나 이제 당분 안 받아 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갈 곳 잃은 당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무한대로 팽창하는 세포, 바로 지방세포로 들어갑니다. 특히 뱃살로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가 됩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인슐린에 절어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의 배신과 인체의 3대 주기. 조승우한 약사님의 완전 배출 개념이 이것이죠.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생체 주기가 있습니다. 섭취 주기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로 이때가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동화 주기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로 먹은 것을 흡수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죠.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로 몸속 톡소를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 시간은
원래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배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빵, 시리얼, 우유 같은 가공식품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배출을 멈추고 다시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몸에 쌓여 염증이 되고 이게 바로 만성 피로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 전날 밤 배달로 시켜 먹은 치킨이나 피자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니 속이 쓰린 거죠. 아침 공복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낮 12시까지 배출타임이니 이때는 따뜻한 소금물이나 레몬차 드시길 권장합니다. 우리는 6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3. 2주 만에 몸이 바뀌는 기적의 프로토콜.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 알려드릴게요. 딱 2주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약도 비싼 영양제 다 버리세요. 2주 만에 뱃살 5kg 무조건 빠집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수를 마시세요. 찬물은 해독을 위해 올라온 몸의 열을 꺼버립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어 마시면 위장을 깨우고 내장 지방 연소를 돕는 최고의 기폭제가 됩니다. 둘째, 아침 식사 대신 CCA 주스를 드세요. CCA는 당근 캐럿, 양배추 캐버지, 사과 애플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제가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사과 1개,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통 그리고 간에 좋은 빨간 피트를 끓입니다. 이걸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즙을 내서 드세요.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한 이 주스는 소화에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톡소를 씻어내고 강력한 포만감을 줍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튄다 는 아닙니다. 가공식품과 섞어 먹을 때가 문제지 공복에 먹는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은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합니다. 제대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맛이 없어 못 먹겠다는 분은 달달한 바나나 첨가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 꼭 껍질째 드세요. 당근도 흙을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겉을 모두 까가내는 건 앙코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분리해서 물에 10분 두시면 농약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셋째, 7대3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식단의 70%는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나머지 30%만 고기나 가공식품으로 채우는 겁니다. 또한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고기 없이 채소, 과일만 먹는 채소데이를 정해보세요. 인생이 분명 가벼워집니다. 4. 운동도 전략이 필요하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헬스장에서 2시간씩 뛰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높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합니다. 1분 동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잠깐 쉬는 걸 반복하는 거죠. 단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러닝머신을 타거나 야외에서 달릴 때 이렇게 합니다. 같은 속도로 뛰지 않습니다. 2분은 걷고 3분은 천천히 달리고 2분은 전력 질주합니다. 이 패턴을 3회 반복하면 20분이 됩니다. 이게 힘들다면 식후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때도 중간중간 빠르게 걷기를 함께합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70대, 80대에도 내 발로 걷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치유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는 것, 즉 잘 비워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레몬수, CCA 주스, 그리고 16시간 공복, 고강도 인버털 트레이딩은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고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배고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시기 전에 꼭 해보세요.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회복하는데 5배는 더 힘듭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실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마일 중요는 건강한 항상 삶을 여러분의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발 자세히 볼까? 발에 이 세 가지 보이면 간이 망가진 겁니다. 지금 양말 벗고 확인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 나이 들어서 그래. 어제 술 한잔해서 그냥 넘기셨나요? 그래. 그런데 우리 몸속의 침묵의 장기,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그 신호는 배가 아프거나 얼굴이 노래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에 나타납니다. 발이랑 간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발은 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블랙박스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놓치기 쉬운 발이 보내는 간 망가짐 신호 7가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무좀인 줄 알고 약만 발랐던 그 증상, 겨울이라 건조해서 갈라진 줄 알았던 뒤꿈치, 사실은 내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양말 벗고 제 설명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왜 하필 발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왜 하필 발일까요?
심장은 펌프질을 해서 피를 전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죠. 피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인 간이 망가져 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심장과 가장 먼 발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독소가 쌓이면서 발의 모양과 색깔, 느낌이 변하게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확인해 볼까요? 눈으로 확인되는 위험 신호를 찾아보세요. 발목 주변에 붉거나 갈색 반점입니다. 샤워하다가 혹은 양말 벗다가 발목 쪽에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붉은 점 보신 적 있나요? 어디 부딪혔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닙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흔히 나타나지만 간 경변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붉은 점이 보인다.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미상 혈관종입니다. 종아리나 발목에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분들 계시죠?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간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간이 망가지면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쌓입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실핏줄이 터지듯 보이는 거죠. 남성분들 다리에 이런 게 보인다? 이건 거의 확실한 간 경고등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갈라지는 뒤꿈치입니다. 이거 정말 많으시죠? 겨울이라서 건조해서 그렇다고요? 풋크림을 한 통을 다 써도 안 낫는다면 그건 건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양 결핍입니다. 우리 간은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용성 비타민 O와 그리고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간이 지쳐서 담즙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피부 재생에 필요한 비타민 B3, 오메가3가 흡수가 안 됩니다. 결국 피부가 죽어서 갈라지는 거죠. 뒤꿈치가 갈라진다는 건 지금 내 간이 영양소를 전혀 못 빨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느낌과 냄새로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느낌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발바닥이 미치도록 가렵다면 의심하세요. 무좀도 아닌데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건 간에서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역류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발바닥에 쌓이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건 피부과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원인이 피부가 아니라 간 속에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발에서 나는 열과 악취입니다. 발이 뜨거워서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잔다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씻어도 발 냄새가 독하게 나는 분들. 이게 다 해독 실패의 증거입니다. 간이 독소를 분해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독소가 피부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 발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지금 내 간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 상태라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결정적 증거들도 있는데요. 바로 여섯 번째, 누르면 나오지 않는 부종입니다.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 손가락으로 정강이나 발등을 꾹 눌러보세요. 쑥 들어간 살이 바로 안 올라오나요? 이걸 함유 부종이라고 하는데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속 수분을 잡아두지 못해 생깁니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간이 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발톱 무좀과 하얀 발톱입니다. 무좀은 곰팡이 균이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곰팡이가 잘 생길까요? 간 건강이 나빠지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우리 몸의 곰팡이, 즉 칸디다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발톱 전체가 하얗게 변하거나 발톱뿌리 부분의 반달 모양이 사라졌다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 중에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간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 검사는 기본이고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첫째, 과일과 탄수화물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과일 많이 먹는다는 분들, 과일의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많이 드시면 술 안 마셔도 지방간 생깁니다. 둘째, 지나친 단백질 섭취입니다. 몸보신한다고 고기 곰탕 드시고 치킨에 맥주 드시죠? 간이 이미 지쳐 있는데
고단백 안주에 술까지 부어버리면 간은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나만 휴가 가면 안 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당신을 위해 500여 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고마운 간에게도 휴가를 주세요. 당신도 누구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누구가 외면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많이 서운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간도 속 상할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먹으면 간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해서 간이 쌓인 독소를 청소할 시간을 주세요. 예? 채소 많이 먹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간의 해독 효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로 채우세요. 먹기 귀찮은 분들은 믹서에 갈아 드셔도 괜찮아요. 다시 찾은 건강. 여러분의 발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하느라 고생합니다. 무게도 수십만 톤의 어두운 신발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던 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꽃도 바로 발입니다. 오늘 밤 샤워하시면서 내 발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붉은 점은 없는지, 뒤꿈치는 괜찮은지, 발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간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발 상태를 확인하시고 댓글에 확인이라고 남겨주세요. 아니면 확인 어려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약에 300만원 쓰고 이젠 파란 약 필요 없어. 3,000원으로 더 효과를 보거든요. 대한민국 중년의 웃음을 책임지는 남자 퍼니입니다. 퍼니. 방금 보셨습니까? 제가 뭘 보냈는지? 네, 맞습니다. 형님들이 서랍 깊숙한 곳 혹은 차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몰래 숨겨두고 드시는 그 파란 약입니다. 오늘 저 퍼니가 제 채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당장 그 화학약품들은 쓰레기통에 양보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레시피 하나면 형님들의 아침 풍경이 달라집니다. 에이퍼니야, 또 무슨 민간요법 약장 수짓하려고 그러냐 하시는 형님들 계시죠? 이거 하버드 의대 연구진도 깜짝 놀랄만한 과학적 조합입니다. 단돈 3,000원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내일 아침 20대 때나 보던 텐트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안 보신 분은 뭐 계속 그 비싼 약 사 드셔야죠. 선택은 형님들 몫입니다. 자,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뜨거운 존경의 눈빛으로 바꿔줄 기적의 레시피 지금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렛츠고! 박 변호사님의 눈물. 제 지인 중에 50대 후반 아주 잘 나가는 로펌 박 변호사 형님이 계십니다. 겉으론 완벽하죠. 돈 잘 벌지, 사회적 지위 높지. 근데 이 형님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와서 웁니다. 왜냐고요? 나 집에서 투명 인간이다. 이제 내가 남자로 안만 보이나 봐. 그냥 돈 벌어오는 하숙생 취급이야. 나 집에서 투명 인간이다. 이제 내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이 형님, 좋다는 장어, 굴, 비싼 호르몬 주사까지 다 해봤답니다. 근데 효과는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내성 생기고 머리만 아프고. 그런데 제가 오늘 공개할 이 모닝 루틴을 딱 열흘 실천하시고 나서 이 형님이 제 손을 덥석 잡고 그러시더군요. 야, 퍼니야. 나 오늘 아침에 내 눈을 의심했다. 텐트가 아니라 이건 무슨 쇠기둥인 줄 알았다. 도대체 뭘 드셨길래 다 죽어가던 엔진이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갔을까요? 자, 원리부터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칩시다. 바로 트리플 시너지, 즉 엔진, 도로, 연료가 핵심이죠. 첫 번째 재료, 커피. 커피 속 카페인은 뭐다? 바로 점화 플러그입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을 쿵 뛰게 만들어서 피를 쏘아 올릴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엔진만 뛰면 뭐합니까? 도로가 막혀 있으면 차가 못 나가잖아요. 대부분 형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피는 끓는데 혈관이라는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기적의 재료, 바로 계피 시너먼입니다. 수정가에 잣 동동 띄울 때나 쓰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 계피는 혈관이라는 꽉 막힌 도로를 뻥 뚫어주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특히 우리 형님들
나이 들면 상체만 덥고 아랫돌이랑 손발은 차갑죠? 이게 피가 아래로 안 가서 그런 건데 계피가 보일러처럼 아랫배를 데워주면서 혈관 문을 스르륵 열어줍니다.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녹여서 여는 거예요. 세 번째 재료, 길 뚫고 피 보냈으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할 연료가 필요하겠죠? 바로 생강 진저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선 생강을 신이 내린 정력제라고 했어요. 생강 속의 진저롤, 쇼가올 성분은 잠들어 있는 남성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야, 일어나,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 하고 깨우는 거죠. 정리하자면 커피가 시동을 걸고 계피가 고속도로를 뚫고 생강이 고급 휘발유를 붓는다. 이 조합 안 쓸 수가 없겠죠? 기적의 활력 커피 황금 레시피. 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드실 수 있는 황금 비율 메모 준비하세요.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믹스커피 절대 안 됩니다. 프림, 설탕은 혈관 막는 주범이에요. 무조건 블랙커피 혹은 아메리카노 한 잔 250ml 준비합니다. 카페인 약하신 분은 디카페인도 오케이. 폴리페놀은 살아있으니까요. 계피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약이지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속쓰려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꿀팁 방출합니다. 카시아보다는 실론 시나몬이 간에 더 안전합니다. 생강은 반드시 말린 가루여야 합니다. 찐 생강을 말려야 쇼가올 성분이 폭발하거든요. 이건 티스푼 3분의 1 정도만, 처음엔 조금만 넣으세요. 극강의 효과를 위한 꿀팁 기억하세요. 꿀은 뜨거운 물 말고 한 김씩은 70도 온도 커피에 꿀 한 큰 술이면 즉각적인 에너지 부스팅 됩니다. 그리고 맛이 기가 막혀집니다. 진저 시나몬 라떼 맛이 나요. 스타벅스 저리 가라입니다. 더 강력한 컨디션을 원하는 분을 위한 최강 파워 울트라 커피는 바로 마카 가루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비법인데 마카 가루 한 티스푼. 페루의 산삼이죠? 아르기닌 덩어리입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형님들. 참 맛이 없으면 못 먹는데 이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쌉쌀하면서 달콤하고 알싸한 이 맛. 내 몸의 세포들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맛입니다. 주의사항 위장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열 많은 체질인 분들은 생강, 계피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조절하셔야 합니다. 효과 100배 올리는 습관 2가지. 커피만 마시면 끝이냐? 아니죠.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을 습관 2가지 알려드립니다. 이것까지 하면 진짜 말도 못합니다. 첫째, 마시고 나서 5분만 쩍벌 스쿼트 하세요. 다리를 어깨 2배로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와이드 스쿼트. 남자의 그곳 근육, 골반 저근을 직접 자극합니다. 커피 마시고 피가 돌 때 스쿼트로 펌프질을 확 해주는 겁니다. 아침 뉴스 보면서 20번만 하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중간에 있는 거기도 단단해집니다. 둘째, 두한종열 말고 복열낭한 배는 따뜻하게 하되 남자의 보물단지는 차갑게 샤워 다 하시고 마지막에 그것만 찬물로 10초간 샤워하세요.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시원해야 잘 돌아갑니다.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있는 거 그거 공장 문 닫게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퍼니의 특급 타이밍 조언입니다. 거사 가 있는 날은 12시간 전에 드세요. 딱 그때 혈중 농도가 최고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윙크. 남자의 존엄성을 위하여. 형님들, 오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단순히 밤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건강하다. 이런 자신감, 남자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싼 약 찾지 마시고 내일 아침 부엌으로 가세요. 커피 한 잔에 계피, 생강 톡톡 털어놓고 스쿼트 한번 쫙 해주시면 형님들의 인생 이막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여보,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스마일 중년 퍼니가 알려주더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형수님과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주변에 고개 숙인 친구분들께 이 영상 조용히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형님들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뜨겁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활력 멘토 폰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가.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중년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병원으로 가지 않...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뇌경색, 심장마비, 건감소증입니다. 완벽 생존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70대의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설령 이 두 가지 급성 질환을 피한다 해도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립니다. 매일 고기와 달걀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나도 모르게 근육이 녹아내려요. 결국 5년 안에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심장마비, 그리고 건감소증. 이 세 가지는 중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3대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은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7초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이것 하나만 바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평생의 마비와 고통을 피하고 건강한 두 발로 100세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세 가지 핵심 생존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어지러워? 첫 번째 뇌경색입니다. 99%가 놓치는 다리의 7가지 마지막 경고. 첫 번째 위기는 뇌경색입니다. 10년차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99%의 환자들이 쓰러지기 직전 뇌가 보낸 마지막 신호를 단순한 나이 탓이나 근육통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뇌경색은 10년, 20년에 걸쳐 뇌혈관이라는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는 병입니다. 이 수도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 사령부의 명령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일가성 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 주저앉았는데 5분, 10분 뒤에 거짓말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99%는 다행이다. 피곤했나 바라며 안도합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나은 것이 아닙니다. 48시간 뒤에 닥칠 영구적인 마비를 예고한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이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 20%는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99%가 놓치는 그 뇌경색의 다리 신호 7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뼈에 새기듯이 들어주십시오. 첫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관절염은 양쪽이 아프지만 뇌경색 신호는 통증 없이 갑자기 한쪽 다리만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힘이 쑥 빠집니다. 이건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의 운동 중추가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왼쪽 발바닥에 두꺼운 양말을 5겹 신은 것 같다. 바로 이 느낌입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차가운 바닥을 디뎌도 한쪽 발만 감각이 없다면 100% 죄의 경고입니다. 셋째,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립니다. 유독 한쪽 신발이 자꾸 벗겨지거나 발목을 들어 올리는 뇌 신호가 고장, 나 발목이 축 처지는 조카수 현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넷째,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도 내 다리 위치를 아는 뇌 속의 GPS, 즉 고유 감각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뇌가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해 헛디디는 겁니다. 다섯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뇌는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도 보냅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원치 않는 움직임이 멋대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몸의 균형센터인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TIA, 일가성 허혈 발작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나은 것이 아니라 48시간 내 터질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전 세계 의사들은 FAST를 외칩니다. F는 페이스입니다. 얼굴 마비 증상입니다. A는 암지입니다. 한쪽 팔이 처지는 증상이죠. S는 스피치입니다. 언어 장애 증상입니다. T는 타임입니다. 시간이 금보다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L을 추가합니다. 레그즈 다리입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다리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미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증상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뇌혈관 청소부와 뇌혈관의 적을 알아보죠.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8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뇌혈관의 적 4가지를 빼내십시오. 바로 짠 국물이나 찌개를 치우세요. 둘째, 기름에 튀긴 음식을 버리세요. 여기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 뇌를 병들게 합니다. 셋째, 소시지 그리고 햄 같은 가공육은 보지도 마세요. 염증을 유발해 이 염증이 뇌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먹는 아침 공복의 바나나는 신장 무리를 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오후에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난 뭘 먹지? 걱정 마세요. 대신 뇌혈관 청소부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등 푸른 생선은 뇌가 좋아하는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둘째, 청국장입니다. 나토키나제는 천연 혈전 용해제로서 당신의 혈관을 끝하게 청소합니다. 물론 된장도 괜찮습니다. 셋째는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즐겨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이 많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입니다. 최강 항산화제 라이코펜이 정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더 풍부한 라이코펜을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마비입니다. 7초의 기적, 347% 생존율 높이는 생존법을 공개합니다. 뇌경색만큼이나 1분 1초가 시급한 두 번째 위기, 심장마비입니다. 13분마다 한 명이 사망하고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35년간 3,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응급의학과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 아니라 단 7초입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 7초 안에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저지릅니다. 그럼 심장마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면 대부분 바닥이나 벤치에 눕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누우면 중력 때문에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더 어려워져 심박 출량이 25%나 떨어집니다.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7초가 생명인데 119에 전화해 증상을 설명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만 3분에서 5분이 걸립니다. 그 5분 동안 뇌세포는 이미 죽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스피린을 찾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침실, 서랍, 거실 약통을 뒤지며 3분을 허비합니다. 겨우 찾아서 알약 아스피린을 물과 함께 삼켜도 약이 흡수되는데 또 20분이 걸립니다. 7초가 생명인데 23분을 버리는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목숨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존율 347% 높이는 7초 생존법 3단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7초 생존법을 꼭 숙지하시고 주변에 당신이 아끼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7초 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은 추론이 아닙니다. 이미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에서 생존율을 347%나 높인다고 증명된 기적의 7초 생존법 3단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지금 당장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아 침대 머리맡과 거실 소파에,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3곳에 비치하십시오. 자, 7초 생존법 3단계입니다. 1단계 통증을 느끼는 순간 바로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1초에서 2초 걸립니다. 반복합니다. 가슴이 아픈 순간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립니다. 절대 물과 함께 삼키지 마세요. 물이 흡수를 늦춥니다. 그냥 혀 위에 두면 스탠포드 의대 연구 결과 30초 안에 점막으로 즉시 흡수됩니다. 알약보다 8배 빠른 속도입니다. 2단계입니다. 3초에서 4초 소요됩니다. 상체를 30도 세워서 비스듬히 앉으세요. 가루를 혀에 올린 즉시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습니다. 절대 눕지 마십시오. 이 자세만으로도 중력이 심장을 도와 내려가는 혈류가 40% 늘어납니다. 마지막 3단계는 5초에서 7초에는 하셔야 합니다. 더 빠르면 좋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것은 NASA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코로 4초 동안 배가 나오도록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려 후 소리를 내며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습니다.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30% 감소시켜 심장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미주신경은 12쌍의 뇌신경 중 10째 신경으로 심박수 조절, 호흡 등 중요한 생명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정리합니다. 1초에 가루 아스피린 혀에 올리고 3초에 비스듬히 앉고
5초부터 4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습니다. 칠질 생존법 덕분에 살았어. 이 정말 7초 큰일 날 생존법 뻔했어. 3단계를 마친 후에 그 후에 응급차 부르십시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는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7초 생존법은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셀프 응급처치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가슴을 부여잡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왜 절대 이렇게 이 어지러워?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슴 압박, 즉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7초 생존법을 하셔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만이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몸은 사전에 신호를 주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당신의 생명도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때입니다. 둘째,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넷째,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는 증상을 느낍니다. 다섯째, 취한 것 같은 소화불량과 명치 불편감을 자주 느낄 때입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혹시 아니겠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십시오. 세 번째, 근감소증입니다. 99%가 모르는 단백질 흡수율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뇌와 심장이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세 번째 위기인 근감소증은 우리의 남은 삶의 질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저희 부친도 유도선수로 그 누구보다 건강하셨는데 91세인 현재 근감소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를 못하세요. 근력이 빠지는 것은 인생의 활력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평균보다 많은 분일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고기를 드시고 달걀을 삼키고 비싼 단백질 영양제까지 드시는데 왜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다리는 약해질까요? 30년 경력의 고령자 건강 전문가 닐 박사님은 우리가 잔혹한 진실에 속아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끔찍한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고령자의 99%가 모르는 지표, 단백질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 단백질 창고를 다 먹어도 근육은 계속 참혹하게 녹아내립니다. 마치 구멍 뚫린 통에 절망적으로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매일 근육량의 12%를 잃고 단 5년 안에 자신을 돌볼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흡수율 높이는 3가지 생존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구할 수 있는 생사를 가르는 무기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새우입니다. 근력을 세우는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는 흡수율을 방해하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 단백질 20g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새우 속 아르기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기닌은 우리 혈관을 8차선 고속도로처럼 확장시켜 섭취한 단백질이 낭비 없이 근육세포로 정확히 운반되도록 돕습니다. 또 새우의 붉은색 아스타잔틴은 비타민 E의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황제로 근육세포를 파괴하는 만성염증의 불길을 꺼줍니다. 새우는 단백질 재료를 KTX처럼 빠르게 운송하는 아르기닌과 강력한 항산화, 황제인 아스타잔틴을 보호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구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장착해야 하는 무기는 렌틸콩, 렌즈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고기에 단백질이 많다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셨죠? 렌틸콩 100g에는 고급 등심보다 많은 23g의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벽한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고통받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고기보다 저렴하면서 소화도 잘 되는 바로 렌틸콩이 마지막 구원의 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응급 브레이크 역할을 해 당뇨병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정말 팔방미남이죠? 마지막 3번째 무기는 차조기씨 가루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깨가루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일할 환경을 만드는 지휘본부입니다. 들깨에는 식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ALA 풍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갉아먹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살인자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염증이 사라지면 혈관이 깨끗해져 단백질 운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로즈마린산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해 알츠하이머를 막아줍니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셈입니다. 정말 효과적인 꿀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200% 강력하게 만드는 필승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의 칼슘은 브로콜리의 비타민C를 만날 때만 뼈와 근육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영양 폭탄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세요. 둘째, 렌틸콩에 현미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가장 완벽한 설계입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 메티오닌은 현미에 풍부하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은 렌틸콩이 넘치도록 공급합니다. 렌틸콩 현미밥은 그 자체로 고급 쇠고기에 뒤지지 않는 슈퍼 단백질이 됩니다.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셋째, 들깨가루를 드실 때 우유 또는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99%가 모르는 비밀인데 차조기 씨의 오메가3는 지용성입니다. 물에 타 마시면 대부분 낭비됩니다. 우유나 요거트의 유지방이 오메가3를 혈액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완벽한 장갑차 역할을 합니다.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피하세요. 정성 들여 요리를 했는데 효과를 제로로 만드는 조합입니다. 이 음식들의 효과를 0으로 만드는 최악의 조합 주의하셔야죠. 첫째, 새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새우튀김을 하는 것입니다. 고온의 기름이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를 전멸시키고 트랜스 지방만 남깁니다. 새우튀김 참 맛있기는 한데 아쉽네요. 그래도 쓰러지는 것보단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고 건강하는 게 낫겠죠. 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둘째는 렌틸콩을 달달한 설탕이나 간장으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설탕이 렌틸콩의 혈당 조절 능력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밥하실 때 렌틸콩과 현미를 넣으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들깨가루 먹고 바로 커피 원샷 하는 것입니다. 커피에 타닌 성분이 오메가3와 철분 흡수를 잔혹하게 방해합니다. 최소의 시간은 참으셨다가 커피를 즐기세요. 오늘의 총정리 및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3대 위기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뇌경색입니다.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 즉 힘 빠짐, 감각, 마비, 발끌림, 비틀거림 등을 절대 나이 탓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증상이 잠깐 사라지는 일가성 허혈 발작은 48시간 내 터질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119 누르세요. 둘째, 심장마비입니다. 골든타임은 7초입니다. 99%가 하는 세 가지 실수 기억나시죠? 눕기 금지, 119 먼저 부르기 없기, 알약 찾기 없기입니다. 지금 당장 가루 아스피린을 만들어 세 곳에 비치하고 7초 생존법 3단계 생각나세요? 가루 혀 밑에 올리기, 30도 각도로 앉기, 24번 들이키고 6번, 내뱉는 호흡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근감소증입니다. 문제는 섭취량이 아닌 흡수율입니다. 근육의 재료, 운송, 보호를 맡는 새우, 완벽한 아미노산과 혈당 조절의 렌틸콩, 만성 염증을 잡는 들깨 가루를 꼭 챙기시고 오늘 장 보실 때 필승 조합 함께 구매하세요. 새우와 브로콜리, 렌틸콩과 현미,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의 마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